여러분, 혹시 피자 한 판 때문에 시작된 소송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뭐랄까 태풍 같은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다룰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보기엔 피자헛이랑 가맹점주들 사이의 흔한 다툼 같지만 이게 사실은요, 수많은 사장님들의 사업 방식을 아예 뿌리부터 바꾸고 있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피자헛 판결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드릴게요.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피자헛 소송인데 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저기 메가커피 본사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거대한 나비 효과를 저랑 같이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2024년 2월입니다. 바로 이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요,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들 간의 그 길고 길었던 다툼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네, 바로 가맹점주들의 승리였습니다. 자, 근데 이 소송의 한가운데를 딱 들여다보면 아주 생소하고 좀 어려운 법률 용어가 하나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차액 가맹금이라는 건데요. 와,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좀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게 뭔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법에 나와 있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한테 우리 브랜드니까 무조건 이 물건 사서 쓰셔야 합니다 하고 강제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소스라든지 포장재 같은 거요. 바로 그 필수 물품들 가격에 본사가 슬쩍 붙이는 이윤, 즉 유통마진을 차액 가맹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해볼까요? 본사가 가맹점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피자 만들 때 이 치즈 꼭 우리 거 쓰셔야 해요. 피자 담는 박스도 당연히 우리 로고 박힌 거 쓰셔야 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본사가 공급하는 그 치즈랑 박스 가격에 자기들이 이익을 좀 붙여서 팔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이익을 얼마나 붙이는지가 계약서에 정확히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숨겨진 수수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차액 가맹금을 놓고 본사와 가맹점주들은 왜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웠던 걸까요? 양쪽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본사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장사꾼이 자리 유통 마진을 일일이 다 공개합니까? 이건 그냥 사업 관행이에요. 그리고 물건값은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마진율을 계약서에 딱 정해놓을 수 있겠어요? 이런 주장이었죠. 반면에 가맹점주들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우리가 매달 로열티에 광고비까지 꼬박꼬박 다 내는데 계약서에도 없는 이런 숨겨진 이익까지 떼어가는 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정말 팽팽하게 맞섰던 거죠.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피자헛 본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딱 보이죠? 처음에 가맹할 때 한 번 내는 최초 가맹비가 있고요. 매달 매출의 6%를 꼬박꼬박 내는 월 로열티, 그리고 또 5%의 광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X가 계속 바뀌는 차액 가맹금이라는 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수익원으로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계속되던 싸움에 드디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법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거죠.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이 한 문장이 사실상 모든 걸 정리해줍니다. 가맹사업법상 그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는 가맹금에 해당하며 이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본사가 이건 유통마진이에요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법원이 보기엔 그냥 가맹점주가 본사에 내는 돈, 즉 가맹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계약서에 정확히 써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옵니다. 피자헛 본사가 아니, 우리는 정보공개서라는 서류에 대충 다 써놨는데요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그걸로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한 겁니다. 왜냐? 정보공개서는 그냥 참고자료일 뿐이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서 자체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미묘한 차이가 승패를 완전히 갈라놓은 겁니다. 판결의 결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법원이 피자헛 본사한테 명령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10억 원입니다. 210억 원. 그동안 부당하게 챙겨간 이익이라면서 이걸 전부 가맹점주들한테 돌려주라고 한 거죠. 이 금액 하나만 봐도 이번 판결이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210억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법원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본사가 챙긴 그 숨겨진 마진율이 2019년에는 한 3.78%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5.27%까지 올라갔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마진율을 바탕으로 그동안 가맹점주들이 손해본 금액을 계산하니까 저런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래서 이 피자헛 판결이 도대체 왜 다른 브랜드들까지 긴장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 그 거대한 파급 효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피자헛이랑 비슷한 소송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게 될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브랜드들이에요. BBQ 치킨, 버거킹,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메가커피까지요. 다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게 바로 법에서 말하는 판례라는 것의 무서운 힘입니다. 대법원이 차액 감행금은 계약서에 무조건 써야 한다는 기준을 한번 딱 세워버렸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다른 비슷한 소송들도 전부 이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상 게임의 룰이 바뀐 거죠. 결국 이제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첫째, 이제 대충 정보공개서에 써놨어요 하는 변명은 안 통합니다. 둘째, 숨겨진 마진이 있다면 모조리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셋째, 만약 이걸 어긴다? 그럼 수백억 원짜리 소송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서류 작업 하나 더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사업 모델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할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네, 이번 판결은 결국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에 투명성이라는 아주 큰 화두를 던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관행처럼 여겨졌던 이 차액 감행금이라는 수익 모델에 제동이 걸린 거니까요. 이제 본사들은 더 이상 여기에만 기댈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사들이 이제 숨겨진 이익을 챙길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럼 그 줄어든 수익은 과연 어디서 채우려고 할까요? 혹시 로열티를 올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름의 수수료를 만들어낼까요? 더 나아가서 그 부담이 결국 돌고 돌아 우리가 사 먹는 피자 한 조각, 커피 한 잔 값에 고스란히 더해지는 건 아닐까요? 이 판결이 가져온 이 투명성이라는 가치가 과연 업계의 건강한 혁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 대가를 소비자가 치르게 될지 앞으로 정말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